세력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차트 방송으로 할 거고요. 1부는 제가 뉴스를 좀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제 1부랑 2부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작업하는 환경이 노트북 자체가 조금 이제 사양이 안 좋아서 용량이 크면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파일 하나는 영상을 찍고 파일 하나는 편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두 개로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어떤 작업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세요. 우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USD 1달러예요. 달러 차트, 달러랑 이제 우리 원화. 달러를 좋아하시고 달러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달러 예찬론자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달러를 사야 된다, 뭐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달러는 투자 대상이 아니고 그냥 해지 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내려가서 달러를 사라는 얘기가 제가 좀 들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살 타임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이 추세선, 밑으로 가는 추세선 저점을 한번 터치를 하고 가지 않을까 싶고, 한 번은 터치를 하고 갈 것 같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아까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 대비 이제 원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우리는 좋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비트코인 투자자로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유리한 거죠. 오히려 이제 우리 원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이제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는 달러를 이제 기반으로 가치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비트코인 투자하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요.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고 그 숏 관점으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앞으로도 대세 하락장이 남아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관점에서는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기존 패턴상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큰 하락이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해주는 패턴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패턴이 일단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지금 팬데믹 때문에 한번 큰 하락이 있고 나서 그 후로는 큰 폭의 하락이 없는 상황인데, 저는 기존과 같이 큰 폭 하락 없이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우상향을 해줄 것이다. 제가 말하는 큰 폭 하락이라는 거는 30% 조정보다도 더 깊은, 그러니까 뭐 한 40% 50%가 나오는 하락 있잖아요. 그런 하락은 저는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보기 힘들 거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세 하락장은 한동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정이라는 거는 대상승장 때도 조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감수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가격은 이제 앞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초록색 구간을 깨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깨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상승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상승이라고 하려면 이 분홍색 구간에 들어와서 분홍색 구간에서부터 큰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구간이 오지도 않았다. 아직 상승이 시작되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더리움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도 역시 비트코인과 같은 관점이고요. 이더리움에도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높여주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잘 흘러가주는 모습이고요. 물론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언급해 드리는 내용들이 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저도 항상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 말을 듣고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주세요. 저도 굉장히 자주 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이더리움 상승 목표가는 거의 한 짧게는 한 28%, 30%, 길게는 2배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이번에 11, 12월 비트코인이 전 고점, 그러니까 17년 고점을 터치하러 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런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이더리움도 저는 지금으로부터 2배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로는 이제 한 80만원 정도 찍겠죠. 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처럼 큰 하락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스와이프도 좀 봐드릴게요. 스와이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예, 제 예상을 이제 훨씬 더 깨는 그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히려 사실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BSV가 이번에 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BSV가 저는 곧 쏠 것 같습니다. 근데 BSV가 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될 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BSV가 3배, 4배가 펌핑이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그 돈을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다같이 코인이 올라버리면은 그 돈을 재투자할 코인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스와이프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니까, 스와이프가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매수 찬스로 보이는 거고, 오히려 내려갈수록 매수 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수익을 저에게 줄 BSV가 쏴주고 스와이프는 좀 가만히 있어 달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BSV로 수익을 거두고 스와이프는 그냥 밑에서 빌빌대다가 제가 투자한 그 시점부터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락은 항상 기회입니다. 스와이프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지면 오히려 찬스지, 이거를 힘들어할 요소는 아니에요. 물론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해당 자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자산에 묶여있는 돈이 너무 부담된다던가 뭐 이런 요소들인데, 이런 요소들은 사실은 애초에 방지를 하고 들어갔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BSV 역시 제 관점에 변화는 없습니다. 예, BSV 차트가 이 파란색 지점이 거의 일치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제 10월 안에도 쏠 수 있는 그림이다. 10월이면 뭐 4,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4, 5일 만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딱 10월 뭐 30날 이렇게 크게 쏴주고 이러면은 드라마 같고 재밌을 것 같네요. 예, 그런 어떤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은 재밌을 것 같고, 한 10월 31일이 토요일이니까, 예, 토요일날 쏴주는 걸로. 그 세력 형님들이 지금 이 방송을 만약이라도 보고 계시다면 10월 30일날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 아까 잠깐 살펴봤었는데, 클레이튼 차트를 보면은 클레이튼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클레이튼도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거든요. 이제 클레이튼보다 전 비트코인을 더 믿지만 클레이튼도 사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실제로 클레이튼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라운드엑스가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오디스에서 하고 있는 뭐 디파이라던가 뭐 클레이 익스체인지, 뭐 NFT, 그리고 이제 클립 연계한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카카오페이와의 어떤 연결성.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암호자산은 쉽게 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이 암호자산들이 결국에 미래에 쓰일 거거든요. 쓰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근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코인들이 다 각 국마다 있는데, 그런 코인들이 쉽게 무너진다라는 건 저는 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중국을 대표하는 어떤 암호자산이라 하면 뭐 네오코인 같은 코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플랫폼을 대표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이잖아요. 저는 이런 코인들이 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중국 사람이었으면 중국에 있는 유망 코인을 투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코인.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더 정보를 접하기도 쉽고 카카오라는 회사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제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한 클레이튼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클레이튼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오리비체인을 투자한 거고, 저는 이 투자가 굉장히 큰 성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해 주시는 분이 41.3%나 된다. 꼭 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 모양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을 눌러 주신 분이 5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와, 5명 중에 1명인데 좀 더 많이 눌러 주시면 저와 더 가깝게 제 영상을 더 많이 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죠. 그 기회라는 건 항상 확실하지 않을 때만 있는 거예요. 확실한 순간에 기회는 없습니다. 투자라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믿을 때,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느낄 때, 저는 투자 수익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와 세상이 생각하는 리스크의 그 괴리에서 저는 그 차이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모두가 다 그 세상과의 어떤 리스크 괴리 사이에서 큰 수익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까지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